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면서 수시에 초점을 맞췄던 강원도의 대입지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 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설경을 찾아 관광객이 몰렸고 겨울 가뭄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했는데도 졸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시에 초점을 맞춰왔던 강원 대입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인서울을 한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강원도 학생의 90%가 수시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서울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주요 20개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강원도 학생은 997명으로 지난해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9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는 4,45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시가 확대돼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정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투트랙 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지원 방식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능 준비가 정시 대비보다는 수시 최저 등급을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시에 집중해왔던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서울대에 정시 수능으로 들어간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그런 학력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 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의 강원도 시장 군수들 중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군수가 이반장 체육대회와 군부대 축제를 통해 주민 등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최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바꿔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행사 등의 진행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 건 조례에 근거한 직무였고 조례 범위도 넘지 않았다는 논리가 통했습니다. 업무 추진이었다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추후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판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군수는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강원도 시장 군수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5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해시장과 양구군수, 화천군수는 무죄가 확정됐고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5명 모두 시장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춘천시장과 고성군수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어젯밤부터 도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겨울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산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미시령에는 최고 20cm가 넘게 내렸고 진부령과 대관령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갈아입은 산간 지역은 겨울이 왔음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온통 하얀 눈천지로 변하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에 바람까지도 약해 등반객들은 새하얀 눈산을 찾고 있습니다. 운치 있고 앞으로 뭐 이런 산행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거 그냥 그 표현 하나가 좋다는 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눈발이 약해지면서 오늘 오후 늦게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공항에 80mm 넘게 오는 등 겨울비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던 동해안 지역은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번 눈과 비로 당분간 겨울 가뭄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채워도 졸업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25살 김모 씨는 재작년에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채웠지만 졸업 인증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지 못해 수료만 하고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는 의외로 컸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제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즉 2학기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업도 듣지 않고 학기당 56만 원씩 등록금 11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해를 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메꿨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그냥 일용직 같은 거 하면서 졸업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학칙 때문입니다. 수업은 없고 교수 면담 정도인데 이마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료자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급생으로 유급이 돼서 일반 재학생하고 똑같아요. 재학생이 되려면 저희가 제시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대학은 김 씨처럼 졸업 인증만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졸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일부 대학이 10만 원 정도의 졸업 심사 비용을 받습니다. 최근 졸업 유예자들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김 씨처럼 졸업 인증을 받지 못한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력 갖춘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도입된 졸업 인증제가 학생들에게 9번째, 10번째 등록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국내 말이나 항만 개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이런 항만이 아직 없습니다. 네 곳이 지난 10년 동안 말이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향후 말이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최초로 조성된 마리나 시설인 양양수산항 요트 마리나. 국비가 투입돼 6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12년 완공됐습니다. 민간 요트협회가 계류시설을 운영 중인데 수요가 많아 계류장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후 부지를 관광시설로 연계 개발하는 마리나 항만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류장에 푼푼 시설을 110개를 설치를 하고 수산항 주변에 대해서는 군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마리나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리조트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 시설들을 유치해서 30척 수용 규모로 속초시 청초호에 건설된 요트 계류 시설은 운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인데도 수도와 전기 등 요트 계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지금은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마리나 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부지 개발 난항과 주변 마리나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 보완되는 부분들을 그 업체에다가 이제 정보를 해주면서 제출을 해라 그런 보완을 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항을 마리나 시설이 아닌 커피거리 배후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요트 시험장이 있는 삼척 덕산항은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세 곳에다 동해시 한섬과 춘천 의하모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춘천 의하모 마리나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섬 관광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동해시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신규로 두 곳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도내 마리나 개발 사업에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 건설이 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당초 예상된 사업비보다 1,220억 원 늘어난 1조 845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예정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는 2021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화도읍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1월 중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6.7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보다 4.2포인트 낮아 경기 심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원으로 조성될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본격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이 승인돼 다음 달 문화재 발굴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150억 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문화재 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강원도와 춘천시가 내년 10월에 추진하는 호수나라 물빛 축제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등 시민단체와 정당 9곳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산 낭비와 대기오염 등으로 철회된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강원도가 행사 이름만 바꾸어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 호수나라 물빛 축제의 주요 행사인 불꽃쇼 한 차례에 예산 8억 원이 책정됐다며 강원도 의회와 춘천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부결해 사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해 사건 피고인 28살 신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자신의 집에서 신혼집 위치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사소한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심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호반대리점 신도선 대표 10만 원, 좋은 사람 전형지 대표 30만 원,
주식회사 환경21 김광수 대표 50만 원, 국립춘천병원 50만 원, 인성병원 50만 원, 주식회사 명가막국수 반필용 대표 50만 원, 정성과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8월 첫 발을 내디딘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발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문성근 이사장을 비롯한 영화감독과 교수 등이 참석해 올해 영화제에서 거둔 성과와 내년 영화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무주 산골영화제 조지훈 부집행위원장이 영화제 초기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고,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북한 콘텐츠와 영화제 결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강원도가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농업 문제에 대한 토론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강원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진도 위원장과 최문순 지사, 농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 농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농토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촌 경쟁력 향상 방안 등 의견을 모아 다음 달 농정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0 환천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산천어 등 2만 7천 개가 제작돼 밤하늘을 밝힙니다. 화천군은 도심 중앙로 거리인 선등거리에 내걸 산천어 등 제작이 화천읍 산천어 공방에서 제작돼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